평면도 형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마룻대를 지나지 않고 끝난 이 처마에 대한 모양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참고 사진 한번 보시면은요, 이 끝부분에 이렇게 간단한 마룻대 장식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사이즈는 300 정도로 할 거고, 조금씩 튀어나와 있는 이 이음새 부분을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옆쪽에 좀 막아주는 것은 50 사이즈로 우리가 지금 통일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50으로 옵셋을 해서 지금 앞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으로 정리를 한번 할 거고요. 끝부분에 막아주는 거, 여기서는요, 이 부분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아주는 부분은 300 간격으로 가서 30 사이즈로 이렇게 좀 틈을 줄 거고, 위쪽으로도 30만큼 뭐 이런 느낌으로 중간중간에 막아줄 건데, 원래 있던 기와장은 20 두께로 한 번 더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뭐 이런 느낌으로 갔으면 싶은데, 전체 폭이 300, 그리고 중간에 이음새가 30, 이렇게 녹색으로 다 표현을 하려고 해요. 이게 앞쪽에서 보이는 거라서 끝부분만 표현을 할 거고, 콘크리트는 그대로 보여지는 걸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경로배열로 해서 330 간격이 되겠죠. 자, 이렇게 앞쪽에서 보이는 마룻대를 지나지 않은 이런 용머리 장식 어떻게 할지 그냥 정해봤고요. 기와장 20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기와장 20, 한 장 폭은 300, 중간에 이음새 30, 뭐 이렇게 한번 정해봤고, 튀어나온 부분은 이렇게 30만큼 튀어나오는 걸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거고, 이게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여기는 하던 거에서 바꾸냐, 뭐 그건 아니고, 여기 하던 거는 그냥 하던 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던 대로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녹색으로 바꾸고, 옵셋, 원래 하던 대로 300, 그리고 200, 여긴 시멘트 기와 똑같이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 윗부분을, 여기는 오다가 잘렸으니까 좀 간단하게 들어갔고, 나머지는 그냥 하던 대로 한번 가볼게요. 아크를 암기와 하나, 또 수기와 하나, 암기와는 완만하게, 수기와는 좀 볼록하게 이렇게 표현할 거고,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요즘 한 장으로 많이 나오죠. 자, 이것을 아래쪽으로 300만큼 내려서요. 이건 뭐 짧아서 제가 경로 배열 안 하고 그냥 300 간격으로 카피 할게요. 경로 배열 하셔도 괜찮고, 저는 카피를 1200까지 한번 와봤네요. 하나 더 넣을까요? 조금 허전한데? 이렇게 조금 올리고요. 이렇게 300 간격으로 한 번 더 와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경로 배열을 2개를 동시에 해보도록 할 거고요. 간격으로 500 간격으로 갈 거예요. 자, X로 분해하시고요. 여기 튀어나온 부분은 뭐 지우면 되겠습니다. 트림 이렇게 정리했고요. 여기 짧은 남는 부분 있죠? 이건 연장을 이용해서 한번 연장을 하고요. 카피로 2개가 동시에 오는 거니까 600 카피 했더니 남는 부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룻대도 하던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던 대로 진행하시면 되겠고, 여긴 올라오다가 끊긴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좀 작게 만들었어요. 우리 예전에 했던 이중 용마루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처음 나왔던 유형이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엔 조금 보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전에 시험 보신 분들은 뭐 같은 걸로 했다고 해서 뭐 엄청난 감점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치고 나오셨다면 그냥 결과를 기다리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이제 뭐 나머지 문자 넣고 세칙 넣고 이런 거 들어갈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 여기 한번 가볼까요? 여기 이 부분 벽체 있고 중간에 뚫린 걸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난간처럼 보였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난간이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카페에 질문이 한번 있어서 제가 간단히 한번 그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걸 지금 한번 변형을 해볼게요. 난간이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난간이었다면 이렇게 당연히 중간에 뚫린 부분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됐을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벽체로 한다고 해서 또 엄청난 감점 아니죠. 그냥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난간이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는 일단 당연히 아치는 없어지고요. 노란 벽체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난간이 되는데요. 여기 경사를 따라서 라인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 높이는 900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모양의 난간이 된다는 거죠. 난간은 녹색으로 표현할 거예요. 이 끝부분 벽돌로 쌓기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잡고 올라가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을 하나 그리고요. 이걸 한 150 계단 한 단 정도 낮춰서 이렇게 트림을 해버릴 거예요. 이렇게 모양을 잡을 거라는 거죠. 얘는 벽돌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벽돌을 위에 60 높이로 이렇게 한번 쌓아 줄 거고요. 이 안에 이제 벽돌이 또 들어가는 걸로 해칭을 한번 넣어 볼 거예요. H 엔터 했고요. 사용자 정의로 갈 거고 90도로 세웁니다. 간격은 90 간격으로 이렇게 한번 넣어 줄게요. 원점 설정을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위쪽에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다가 파란색으로 벽돌 해칭이 들어가게 돼요. 패턴으로 BRICK 브릭 각도는 0도 간격은 10 우리 원래 들어가던 벽돌 해칭. 난간으로 나왔다. 나는 아무리 봐도 난간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도 사실 뭐가 틀렸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애매한 게, 만약에 여기 이렇게 정말로 통행하는 게 있었으면은 X 보이드 표시가 돼 있을 거고, 이렇게 끝났다고 해서 나 벽돌을 끝까지 올렸다, 이렇게 벽을 쌓았다, 또는 난간을 했다, 저는 뭐 둘 다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제시를 할 때 여기 X 제가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치 들어가는 걸로 표시를 저는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난간으로 보인다 하시면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요. 만약에 남측으로 그냥 그려라 라고 나왔다면, 남측 돌릴 필요 없네요. 그냥 그대로 남측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일단 X라인 V 벽체 그대로 정리할 겁니다. 이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좀 뾰족한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단면도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쉽다고 저는 볼 수 있는데, 이게 이런 유형을 많이 안 그려보면 좀 당황할 수 있는 거라서요. 제가 남측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예시를 들어볼 거예요. 마룻대를 이렇게 내릴 거고요. 이 마룻대의 단면도에 있는 이 지붕을 그대로 복사를 할 거예요. 골조를 그대로 복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라인을 지붕 양쪽을 내린 상태에서 이것을 연장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남쪽으로 나왔다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요구사항에서 남측 인면도를 그리라고 했다면 제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200 내리고요. 800 들어가는 거 그대로 우리 단면도에서 멀리 보이는 처마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 라인을 여기서 200 안으로 800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꺾이는 부분이 어딨나 보시면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꺾이는 건 아니고 여기서 지금 끝이 나버리는 형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일단 꺾이는 부분부터 표시를 할 거고요. 여기 있는 처마를 그대로 복사를 해올 거고, 자, 이렇게 지금 중간에 꺾여지는 부분 한 번 더 표시를 했고요. 지금 이 부분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오다가 이렇게 꺾인 게 아니라 그냥 끝나버린 이런 처마. 그래서 여기 지금 지붕 끝부분을 그대로 내려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기와를 넣은 다음에 모양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와는 여기 단면도에 있는 멀리 보이는 기와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에 붙였고요. 자, 이것을 경로 배열 300 간격으로 경로 배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뒤집어 줘야 되겠죠. 자, X로 분해해 보시고요. 마지막 기와는 허공에서 뒷교로 하나 그려서 이걸 끝부분에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 다음
여기 튀어나온 것은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편 건 세로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만든 걸 밀어 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시겠죠? 자, 그런 다음 여기 있는 마룻대 용머리 장식의 끝부분을 데려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마무리가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인데 여기는 아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끝부분에 이렇게 튀어나오게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지금 안쪽은 보이지 않고요. 이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 예시로 본 모양에 보시면 오각형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폴리곤으로 하나 그려볼게요. POL 엔터, 면의 수 오각형 O 엔터, 그리고 중심점 아무데나 클릭을 했고요. 반지름 안쪽으로 접하든 밖으로 접하든 상관없고요. 그냥 엔터 치시고 이렇게 위쪽으로 가도록 대략 크기 좀 작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런 다음 이것이 여기 이 부분에 좀 튀어나오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막아지는 건데 조금 위쪽으로 막아주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조금 날씬하다고 할까요? 아래쪽이 좀 길어지는 형태라서요. 아래쪽을 조금 더 늘려보도록 할 거예요. 스트레치로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올려볼 거고요. 이렇게 옆쪽으로 막아주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튀어나오는 거니까 좀 모양이 이상하다. 조금 내린 다음에 이거 뒤에 숨겨지는 아이들은요. 이렇게 트림을 해줘야 돼요. 얘가 지금 옆으로 튀어나오는 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이만큼 튀어나오잖아요. 완전히 가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봤고요. 여기 조금 튀어나오는 거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에 한번 잘린 부분이 있고 막아주었다 라는 표현을 한번 해봤고요. 폴리곤으로 오각형을 만든 다음에 조금 내려서 여기 큰 것과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좀 막아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끝부분에도요, 정리가 좀 필요하죠. 직교로 하나 그린 다음에 옮겨서요, 트림 해주는 걸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녹색으로. 자, 이렇게 만약에 남측이 나왔다면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지금 그린 상황이니까 대략 형태를 또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반자 높이와 기초가 시작되는 높이에 재료 분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흰색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평면도 보시면서 가시는데 제가 완성 평면도를 좀 깔아두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측이 아래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두게 되고요. 위치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창문이 좀 많이 나오는 방향이고 왼쪽으로 2개 나오고요. 이 전면에 난간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옆으로 계단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벽체가 저는 보이드 되는 걸로 아치가 들어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벽돌이 옆모습이 하나 보이게 돼요. 벽돌이요. 자, 그리고 계단이 이렇게 300만큼 한 단, 한 단, 한 단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옵셋 300으로 모양을 또 이쪽에서 한번 잡아볼게요. 높이는 150이죠. 자,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필렛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계단이 옆으로도 올라가는 모양이 되고요. 여기 지금 전면도 보이니까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렇다면 내가 동측 인면도를 그릴 때 제대로 했나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제가 이 선을 표현 안 했군요.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표현을 안 했어요. 앞으로 나오는 이 선이요. 이거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 줘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일자로 들어와 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창문을 그려보면 됩니다. 창문은요, 뭐 시험장에서 사이즈가 안 맞더라 뭐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비율로 가면 되는데 아마 한 3000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렉탱글을 방창문은 골뱅이 3000, 1200으로 했습니다. 1500 해도 상관없는데요. 우리가 그릴 때 이렇게 통일하자고 했기 때문에 제가 통일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외부에서 보는 거니까 30만큼 들어오고요. 60만큼 들어와요. 자, 그리고 라인을 중간에 한번 그려서 완전히 트림을 좀 해줄게요. 자, 그리고 60만큼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4분의 1 위치에 라인 하나 그릴 거고 30만큼 양쪽으로 보내면 이렇게 넷짝창을 그릴 수가 있죠.
어디가 앞에 나왔나요? 왼쪽이 앞에 나왔네요. 자, 그럼 EX 엔터 2번 왼쪽이 앞에 나오도록, 그리고 트림으로 모양을 좀 정리할 거예요. 왼쪽이 앞에 나오도록. 자, 그런 다음 이것을 미러를 해주시면 넷짝창은 정리가 됐겠죠? 자, 그리고 파란색 도면층으로 바꿔서 우리 실리콘 부분 20만큼 표현하기로 했어요. 아, 이걸 다 깨버려서 힘들어졌네요. 깨기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20씩 실리콘 표시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을 제가 미러를 할게요. 자, 그런 다음 녹색 도면층으로 바꿔서 열리는 방향을 표시하지 말고 그냥 복사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자, 그리고 반짝반짝해요 하는 표시는 이렇게 좀 불규칙한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 싶고요. 빛이 비치는 게 어떤 정해진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안쪽으로 선을 정리해 주실 거고요. 여기도 창틀과 실리콘은 유리가 아니니까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X로 분해해서 옵셋 90을 이렇게 내려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렇게 나왔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남측을 하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제가 출제 변수에서 정리해 둔 내용인데 많이 연습을 안 해보셨을 것 같아서 좀 특이한 문제가 나온 김에 겸사겸사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든 넷짝창을 여기 중앙 표시해놨죠. 위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 놓을 거고요. 자, 여기도 두 점 사이 중간으로 중심선과 중심선 사이를 이용해서 중간을 잡아둘 거고요. 이렇게 넷짝창을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자, 시험장에서 스케일로 쟀더니 벽체 두께 안 맞더라,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안 맞게 나오더라고요. 시험장에서 보니까 안 맞게 나오고요. 그럴 때는 비율로 하십시오. 여기에 비해서 얼마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4,500이라서 3,000 정도로 표시를 했고, 스케일이 맞는 경우에는 재보시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한다면 비율이 좀 비슷하게 3,300으로 했다고 막 엄청 감점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남측 이면도 됐고, 여기 끝에 이제 홈통 붙이고요. 여러 가지 난간이 있어요. 제가 지금 동측일 때 난간 안 나와서 좀 편하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선이 2개 또는 3개 있을 때는 난간을 표시하셔야 됩니다. 제가 난간을 한번 표시해 볼 거고요. 900만큼 난방 없는 곳에서 올리셔야 돼요. 테라스 난방 없잖아요. 그래서 150만큼 내려온 여기서 높이 처음에 잡았고, 50 내려가도 괜찮고 올라가도 괜찮은데 저는 좀 올릴게요. 자, 그리고 라인을 하나 그렸고요. 이것을 300만큼 옮길 거예요. 그리고 30만큼 카피할 거고요. 이게 높이가 높으면 이게 사이즈가 정해져 있습니다. 빠지면 안 되는 사이즈, 약 10cm 미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낮아가지고요. 제가 그냥 이 정도만 할 거예요. 자, 카피 하셔도 괜찮고 경로 배열로 해볼게요. 자, 이것을 300 간격으로 경로 배열할 거예요. 자, X로 분해하시고 튀어나온 거 정리해요. 자, 그리고 창이 있으면은요, 정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넣어도 괜찮은데 제가 한 250 정도 중간 봉을 하나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리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하나만 자르시고요. 나머지 지우신 상태에서 이걸 세로 경로 배열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250. 자, 첫 번째 칸으로 했더니 좀 안 맞아요. 두 번째 칸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중간에 하나만 남기시고 이것을 경로 배열해서 300 간격으로 하니까 되는데, 제가 끝에를 안 맞춰놓고 좀 헤맸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은요, 다시 카피해요. 그리고 사이즈가 조금 안 맞아서 연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조금 귀찮죠. 그런데 난간이 이렇게 정면으로 나올 때는 좀 일이 많습니다. 난간에 칼라를 넣어버리면 좀 일이 좋긴 한데, 우리는 칼라 안 넣고 하기 때문에 트림을 하나씩 해야 되는 거죠. 자, 찾아가면서 트림 하시고요. 난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남측일 경우에는 모양이 이렇게 나오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해봤고요. 동측으로 문제가 나왔고 특이한 건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정리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제가 표제란이랑 출력하는 거 한 번 더 정리하고 이 강의는 끝내도록 할게요. 자, 표제란은요. 흰색 도면층으로 골뱅이 420-297 렉탱글을 하나 그려요. 확대를 좀 하시고요. 10만큼 여백을 안쪽으로 넣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것을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숫자 1번 전역폭을 1로 줬죠. 자, 그리고 렉탱글을 하나 더 그리고요. 골뱅이 100, 30 x로 분해하시고 옵셋 10만큼 그리고 옵셋 25를 왼쪽에서 2번. 표제란 한 번도 안 그려보고 시험 보러 갔어요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연습하실 때마다 10번 연습하시면 10번 다 그려보시고요. DT 엔터, MC 엔터, Shift 오른쪽 마우스, 두 점 사이 중간, 문자 높이 3, 각도 0도, 수험 번호. 자, 그리고 수험 번호 안 적고 나왔다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한데 수험 번호는요, 그 시험장에서 확인을 합니다. 누가 확인하느냐? 감독님들이 이렇게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혹시나 안 적었다 하시면 수기로 적으라고 하고 번호가 안 맞으면 그 자리에서 확인을 다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본인이 처음에 하실 때 좀 생각을 잘 정리해서 제대로 적고 나오시면 찜찜하지가 않으시겠죠. 그리고 표제라는 시험지에 나옵니다. 내용은 나오기 때문에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리는 방법을 연습을 꼭 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생각보다 출력 못 하시는 분들 많다고 했습니다. 출력을 해준다고 하더라. 뭐 이런 소문을 듣고 오셔가지고 연습을 안 하고 오셨다. 뭐 우리는 프린터가 없어서 연습을 못했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상 프린터 있습니다. 그걸로 반드시 연습을 꼭 하시고 가시도록 하고요.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려고 표제란과 출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표제란 이렇게 만드시고요. 자, 문자 새로 쓰는 것보다는 위에 있는 문자를 좀 복사를 해와서 놓고 스케일을 2배로 튀기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A 부분 단면 상세도 스케일 1대 40. 자,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표제란은 이렇게 카피를 옆에 해 두시고요. 스케일을 40배를 튀겨요. 연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스케일 오른쪽에 있는 것을 하나만 잡아서 기준점 잡고요. R 엔터, 40 엔터, 50 엔터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연습 안 하셨다가 둘 다 40으로 해놓고 출력을 했더니 세상에 조그맣게 나온다. 그러면은 실격이에요, 실격이에요. 2개 다 연습하시고 이렇게 키운 것은 동, 츠, 입, 면, 도 라고 적어주시고 축척은 50분의 1로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아마 시험 시작하자마자 표제란부터 그리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시험 시작하자마자 표제란부터 반드시 그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복사해 두라고 했어요. 다 그린 거 혹시나 방해받으면 안 되고 혹시나 X라인이 막 남아있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해 둔 것에다가
넣었고, 이렇게 문자가 잘 안 들어가는데 하면 위치를 이렇게 좀 바꿔요. 이렇게 좀 바꿔요. 괜찮아요. 그리고 선을 하나 그려서 트림을 하든 아님 스트레치를 하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인면도는요, 이번에 나온 게 동측 인면도잖아요. 그래서 기준선 다 지우고 완성을 하신 상태에서 자, 이렇게 50배로 만든 표제란을 이렇게 얹으세요. 전 이제 새로 영상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남겨두는 건데, 여러분들은요, 이거 다 하시고 평면도랑 이 연습한 거 싹 다 지우세요. 그리고 단면도와 인면도 2개만 남겨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는데 이런 거 막 있으면 뭐 실적은 아닌데 그래도 안 좋죠. 아무래도 정리를 좀 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같이 출력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 단면도, 인면도 2개 출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출력 버튼 누르시고요. 자, 먼저 프린터 이름은 시험장에서 정해줘요. 여러분들이 막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연습할 때는요, DWG to PDF로 연습할 겁니다. 용지 크기는 연습할 때는 ISO 전체 페이지 A3로 할 건데, 시험장에서는 그냥 A3 하시면 됩니다. 플롯 대상은 윈도우로 바꾸시고요. 바깥쪽에서 찍어도 괜찮고 안쪽에 찍어도 괜찮아요. 둘 다 답 똑같아요. 그런데 바깥쪽에 찍었더니 여백이 나온다 하신 분들은 플롯의 중심 체크, 용지에 맞춤 해제하시고요. 40이라고 반드시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 체크해놓고 여백이 나오더라,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분들 계시는데, 용지에 맞춤 해제 40분의 1에서 단위의 40을 하는 거, 이거 반드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이 옆부분이 없더라 하시는 분들은 도움말 옆에 화살표 안 여신 거예요. 여셔서 플롯 스타일 테이블 모노크롬으로 바꿔주시고요. 이 옆에 수정 탭 가셔서 여러분이 직접 1번은 0.2 거기 적힌 대로, 2번은 0.4 이렇게 좀 주셔야 됩니다. 연습하세요. 자, 그리고 도면 방향 가로로 바꾸시고요. 미리 보기 반드시 하세요. 이 메시지 뜨는 건 그냥 계속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왜 뜨냐면 이 테두리가 잘려 나간다는 소린데, 잘려 나가야지 정답이에요. 테두리가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건 뭐 절대 탈락은 아니고요. 감점상 이렇게 이 부분 플롯 축척 맞추고 미리 보기 했을 때 이 메시지 그냥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인면도를 한번 가볼게요. 다시 출력 버튼 누르고요. 연습할 때는 DWG to PDF, DWG to PDF, 시험장 가면은 뭐 HP, 캐논, 삼성 정해줍니다. 정해주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PDF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PDF로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게 여백이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장 가시면 거기 맞는 프린터, 용지 크기는 여기서 연습할 때는 ISO 전체 페이지 A3 이렇게 하시고, 시험장 가시면 그냥 A3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자, 그리고 플롯 대상을 윈도우로 바꾸고요. 여백 바깥쪽에서 찍어요. 플롯 중심 체크, 플롯 축척은 용지에 맞춤 해제 50분의 1에 50으로 바꿔요. 그리고 모노크롬 편집하시고요. 가로 방향으로 바꾸는 것. 미리 보기. 메시지가 나오면 계속 이렇게. 뭐 이런 경우가 있대요. 시험장 가서 그 프린터에 정해주는 걸로 프린트를 하려고 하는데 DWG로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감독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럴 때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그냥 시험장에 있는 프린터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런 얘기 다 신경 쓰고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관을 가지고 연습했던 그대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프린터는 시험장 프린터, 용지 크기는 A3,
플롯 대상 윈도우, 플롯 축척을 용지의 맞춤 해제, 50분의 1, 40분의 1 체크하시고요. 도면 방향 가로, 모노크롬 편집하기까지 반드시 연습하시고 시험 보러